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에서는 HPA 스케일인이 만든 에이지 불균형을 파드 딜리션 컨트롤러로 해결한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 팀 리더가 블로그 글에 좀 써달라고 했던 주제인데 제가 계속 미루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발표하게 됐습니다. 아마 재밌는 주제라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근 SRE 팀에서 배포 도구를 포함한 사내 개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엔지니어고, 영어 닉네임은 O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본명은 김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하게 된 배경이 되는 문제 정의와 두 번째로 오늘 발표 핵심 개념인 파드 딜리션 코스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개념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스큐 문제를 해결하게 된 컨트롤러 개발 과정, 그리고 컨트롤러 도입 결과를 공유하고 발표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해당 발표를 하게 된 문제 정의입니다. 약 2년 전 당근은 클라우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로컬리티 로드 밸런싱 구성을 적용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왼쪽처럼 로컬리티 로드 밸런싱 적용 전에는 클라이언트가 다른 존의 서버로 요청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크로스 AD 트래픽을 발생했고, 이는 의도치 않은 네트워크 비용 증가와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로컬리티 로드 밸런싱을 적용한 이후에는 같은 존의 서버로 우선 라우팅 되기 때문에 크로스 에이지 트래픽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작업은 네트워크 비용과 지연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할 존스큐라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로컬리티 로드 밸런싱은 같은 존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크로스 에이지 비용과 지연 시간 절감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위 그림과 같이 존별 파드 수가 불균형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림처럼 A존에는 파드가 6대가 떠 있고, 이 파드의 요청이 들어갈 때는 6대1로 파드가 부하가 분산이 잘 되지만, B존의 경우는 파드가 2개뿐이라서 같은 양의 요청이 훨씬 더 적은 파드에 집중이 됩니다. 그 결과 그림처럼 B존의 소스 파드가 과부하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이 현상을 오늘 발표에서 존스큐라고 칭하려고 합니다. 다음 보시는 그래프는 존별로 CPU 사용량인데요. 위 그래프는 두 AG의 실제 서비스의 CPU 평균 사용량입니다. 실제 서비스에서 측정한 CPU 사용량을 보시면 새벽 1시쯤부터 스큐 현상이 발생하면서 노란색과 초록색이 뚜렷하게 갈라지는 구간이 보이는데요. 같은 시간대에 한 존은 CPU 사용량이 급격하게 치솟는 반면 다른 존의 CPU 사용량은 낮게 유지되면서 심각한 리소스 불균형 현상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부하를 많이 받는 경우에 쿠버네티스 수평 확장 오토스케일러인 HPA가 파드를 늘리는 스케일 아웃을 해줘야 되지만, 존스큐 상황에서는 두 존의 전체 평균을 보면은 사실 부하가 다른 시간대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HPA가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존스큐 현상 자체가 특정 존의 인스턴스에게만 과부하를 발생시켜서 레이턴시 급증과 궁극적으로는 파드를 비정상적으로 종료시켜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근은 2년 동안 존스큐 문제로 인해서 크고 작은 장애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로컬리티 로드 밸런싱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두 에이지 간의 파드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당근에서 존스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도한 방법은 쿠버네티스의 토폴로지 스프레드 컨스트레인트 구성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구성은 새 파드가 배치될 때 존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선 토폴로지 키를 존, 맥스스큐를 1로 설정하여 각 존의 파드의 개수 차이가 1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보장을 해줬습니다. 토폴로지 스프레드 컨스트레인트 구성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데요. 특히 파드가 새로 생성되는 배포나 재시작, 그리고 HPA의 파드 축소 시에는 스케일이 확장되는 스케일 아웃 시에는 파드가 균형 있게 분산되도록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위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새벽 시간에 트래픽이 점차 감소하면서
HPA가 파드를 축소하는 스케일인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스큐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고요. 토폴로지 스프레드 컨스트레인트를 정리를 해보면은 새로 파드가 뜨는 스케일 아웃 때는 쿠버네티스 스케줄러가 토폴로지 스프레드 컨스트레인트 구성을 통해 새 파드를 고르게 배치합니다. 하지만 파드를 축소하는 HPA 스케일인 상황에서는 어떤 파드를 지울지 쿠버네티 스케줄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다룬 토폴로지 스프레드 컨스트레인트 구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남는 파드의 분포가 운이나 삭제 정책에 따라 좌우돼 존 스큐 현상이 유지되거나 심지어 악화할 수 있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HPA 스케일 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큐 문제를 다룰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어, 스케일 인으로 발생하는 스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시도로는 재시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스큐 알림이 울리면 SRE 온콜 엔지니어가 해당 알림을 보고 해당 디플로이먼트를 재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시작을 하면은 새롭게 파드가 배치되기 때문에 이때는 토폴로지 스프레드 컨스트레인트 구성에 의해 균형이 다시 맞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HPA 파드 축소 이벤트가 빈번한 새벽 시간에 대응이 어렵고 균형이 맞춰지더라도 HPA 파드 축소에 의해서 또다시 스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동적이고 좀 안정적인 방법을 찾는 데 또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로 고려한 게 디스케줄러였습니다. 사람이 직접 리스타트하는 대신 자동화된 방법을 찾다가 디스케줄러라는 방식을 검토를 했고, 이 방식은 주기적으로 정책에 맞춰서 파드를 제거하여 재스케줄링 하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저희 문제는 스케일 인에서 어떤 파드를 지울지 제어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디스케줄러와 약간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임의로 파드를 제거하는 것은 안정성에 좀 큰 리스크가 있다고 당시에는 보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디스케줄러는 선택하지 않았고 대신 다른 후보 중 하나였던 파드 딜리션 코스트를 활용해서 삭제 순서를 직접 통제하는 쪽으로 고려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이번 발표 핵심 개념인 파드 딜리션 코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드 딜리션 코스트는 좀 굉장히 개념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순차적으로 파드 딜리션 코스트가 부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HPA 파드 축소가 발생할 때 낮은 값부터 삭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플로이먼트 레플리카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게 되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 먼저 지워지고 남은 값이 더 높은 파드가 살아남습니다. 마찬가지로 레플리카가 한 대로 줄어들게 되면은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마이너스 5를 가지는 파드가 제거가 됩니다. 즉 파드 딜리션 코스트는 삭제 순서를 직접 제어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파드 딜리션 코스트는 파드 삭제 우선순위를 숫자로 정하는 기능입니다. 낮은 값부터 삭제되고 설정이 기본적이 없으면 암묵적으로 쿠버네티스가 0으로 처리를 합니다. 파드 메타데이터에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성이고 해당 구성 자체는 쿠버네티스 기본 구성이라서 쿠버네티스 1.22 버전부터 제공돼서 버전이 높다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파드 딜리션 코스트의 기본 원리는 간단했지만 어떤 파드에 어떤 값을 줄지 언제 줄지가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파드 딜리션 코스트 개념을 실제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네. 컨트롤러의 핵심은 사람이 매번 수동으로 코스트를 부여하지 않고 자동으로 상황에 맞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흐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HP의 파드 축소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해당 이벤트를 구독하여 결정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현재 두 존의 파드 상황을 분석한 뒤 파드 딜리션 코스트를 부여해야 할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실제로 필요한 파드에 파드 딜리션 코스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컨트롤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는 컨트롤러를 개발하기로 했고요. 첫 번째로는 두 에이지 간 파드 수를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운영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파드 딜리션 코스트가 너무 자주 변경이 되면은 이제 쿠버네티스의 클래스의 부하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API를 부하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컨트롤러를 개발을 했었어야 했고,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먼저 코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부여해야 할지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른 두 가지 전략을 먼저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고민한 전략은 모든 파드에 파드 딜리션 코스트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림과 같이 각 파드에 1년의 점수를 붙여서 HP가 파드 축소가 일어날 때 코스트가 낮은 값부터 순서대로 삭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스트가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면은 삭제 우선순위가 완전히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동작 방식을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플리카가 12개가 있는데 이거를 8대로 줄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파드들은 -5와 -6을 가지는 파드들이기 때문에 현재 첫 번째 에이지와 두 번째 에이지에서 각각 2대씩 파드가 내려갈 것을 기대를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8대에서 6대를 줄이면은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파드들이 -4를 가지는 파드들이기 때문에 어, 다음 스케일인 이벤트가 벌어지면은 -4를 가지는 파드들이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완전히 예측이 가능해지지만 사실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일들만 벌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노드 삭제나 다른 이벤트들도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항상 보장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노드가 갑자기 삭제되어서 에이지 첫 번째에서 -4, -5, -6 그리고 에이지 2에서 -1을 가지는 파드들이 갑자기 제거가 되고, 이렇게 처음 부여한 코스트가 뒤섞이거나 무효화되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스트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만약 이 상황에서 레플리카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벤트가 벌어지면서 -4, -5, -6, -3 이렇게 원치 않는 파드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우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드 존스큐가 더 심각해진다는 문제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해당 전략을 정리해보면은 모든 파드의 코스트 상태를 실제 균형 상태와 잘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략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해당 전략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삭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큽니다. 모든 파드의 코스트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API의 호출이 폭증하고 일관성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전략이었지만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잠재적으로는 부하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한 해결책은 없을지 좀 더 고민을 해보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새벽 시간대에 HP의 디자이어드 레플리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트래픽이 점차 줄면서 HP에서 파드를 축소시켜 파드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파드 수가 한 번에 아주 많은 파드가 줄어들지 않고 트래픽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파드 수도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보시는 그래프는 에이지 간 파드 분포인데요. 스큐 현상 또한 한 번에 많은 스큐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작은 불균형이 누적으로 쌓여서 큰 불균형을 커지면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실을 통해서 저는 모든 파드의 코스트를 부여할 필요 없이 다음에 지워질 소수의 파드만 잘 지정하면은 충분하다는 인사이트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파드에 코스트를 부여하는 전략을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 접근한 방식은 두 존 간 파드를 분포를 보고 더 많은 파드를 가진 존의 일부 파드에만 코스트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해당 전략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상태일 때는 코스트를 두 존 모두에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케일 아웃이 돼서 레플리카가 12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을 때 이제 파드가 한쪽 존에서만 모두 삭제돼서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은 파드가 떠 있는 쪽에서 코스트를 마이너스 100으로 임의로 지정을 해줘서 다음 스케일 인 상황에서 먼저 이 파드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 스케일 인 때는 다음 스케일 10개에서 18대로 줄어들게 되면은 해당 파드들이 제거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해당 전략의 장점은 모든 파드의 코스에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서 명확합니다. 단순하고 비침투적이고 API 부하가 적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모든 파드에 코스트를 붙이는 방식보다는 삭제 예측 가능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이 일부 파드에 코스트를 부여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컨트롤러를 구현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구현한 컨트롤러의 약간 흐름 아키텍처인데요. 슬라이드 그림처럼 이벤트 감지, 큐, 불균형 계산, 패치의 단순한 파이프라인 형태입니다. 어, 네. 첫 번째로 이제 파드 수가 변하는 순간에만 동작을 하는 형태고요. 주된 트리거는 HP가 파드를 축소하는 스케일 인, 그리고 새 파드가 생성되는 이벤트를 감지를 하고 있고요. 이벤트 와처가 이 신호를 잡아서 큐에 넣고 큐에서 메시지를 꺼내서 존 리밸런서가 어느 존에서 몇 개의 파드에 코스트를 붙일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동기화 루프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코드 흐름을 보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컨트롤러는 고 언어로 개발되어 있고 이거는 실제 코드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금 싱크 메서드 함수는 이제 큐에서 메시지를 꺼내 와서 동기화를 하는 클러스터의 파드 딜리션 코스트의 상태와 실제 상태와 되어야 되는 상태를 동기화하는 코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가 되게 뭔가 난잡하게 많은데 실제로 하는 일은 수집, 계산, 목표 도출, 패치 이렇게 4단계의 큰 절차로 남겨져 있고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단계는 재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레플리카 셋에서 속한 파드 리스트를 모으고 각 노드를 존과 매핑을 합니다. 네, 즉 존별로 파드가 몇 개 있는지 기초 데이터를 좀 확보하기 위한 단계인 셈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존별로 코스트를 설정한 이제 파드 목표 수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존 분포를 보고 앞으로 어느 존에서 몇 개의 파드에 코스트를 붙일지 숫자로 산출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디자일드 카운트고 컬큘레이트 존 이렇게 좀 어려운 함수의 응답 포맷은 이제 각 존별로 파드 코스트가 몇 개 정도가 필요한지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이 응답을 기반으로 실제로 이 클러스터 상태와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존 루프를 돌면서 현재 붙어 있는 코스트의 개수와 목표 개수를 비교를 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조정하고 값이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 함수, 리콘실 함수의 구현부인데요. 네. 이 부분도 되게 난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핵심적인 부분들은 구체적인 조건 분기들입니다. 세 가지 경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가 적은 경우는 코스트를 추가하고 목표 수보다 많으면은 기존 존에서 코스트를 제거를 합니다. 같으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네. 네, 구현은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고 실제로 이게 코드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사실 이게 다입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코드이고요.
사실 앞에서 본 기본 알고리즘만으로도 이제 존 스큐 문제를 대부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추가 문제가 보였습니다. 균형 상태일 때도 다음 파드 축소 이벤트인 스케일인 이벤트가 오면은 어느 존에서 파드가 제거가 될지 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초기 알고리즘에서는 균형 상태일 때는 코스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스케일인 이벤트일 때는 균형이 유지될지 어, 깨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었고, 이 불확실성 자체는 새벽처럼 전체 파드 수가 적을 때 이 불확실성이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AGA와 AGB 그리고 3대 3으로 균형이 잡혀 있을 때 어떤 존에서 그 파드가 이제 제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레플리카가 지금 현재 6대가 떠 있을 때 파드 축소 이벤트가 일어나서 4대가 떠 있으면 4대로 줄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첫 번째 AG에서 파드가 2개 제거되는, 그리고 두 번째 AG에서는 그대로 있는, 이렇게 되면은 스큐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AG1에서는 그대로 있고 두 번째 AG에서 파드가 2개가 제거가 됩니다.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이제 파드가 불균형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AG1과 AG2에서 각각 한 대씩 파드를 줄이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시나리오 컨트롤러가 이 세 번째 시나리오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이 하는 게 필요했고요. 그래서 대칭 코스트라는 아이디어를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균형 상태일 때도 각 존의 일부 파드에 동일한 작은 코스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 HPA 파드 축소 이벤트가 왔을 때 양쪽 존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제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가 결과적으로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실제로 컨트롤러를 도입하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전후 지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적용 전입니다. 노란색과 초록색의 파드 수가 이제 자주 벌어지고 교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새벽 시간에 파드 축소 과정에서 종간 불균형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컨트롤러 도입 전에는. 컨트롤러 도입 적용 이후에는 두 선이 거의 겹치면서 추종을 하도록 좀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종간 레플리카 편차가 크게 줄어든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CPU 사용량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적용 전에는 존별 평균이 크게 갈라졌는데요. 특히 특정 존에서만 과부하가 빠지는 상황들이 자주 있어서 이게 장애로 이어지거나 그런 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았지만, 적용 이후에는 CPU 평균 사용량 또한 거의 두 곡선이 거의 겹쳐서 움직일 정도로 많이 지표가 개선이 됐고요. CPU 사용량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애플리케이션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게 됐습니다. 운영 효과도 분명했습니다. 존 스큐로 인한 장애도 0건으로 줄어들었고 온콜 엔지니어가 수동으로 파드를 재시작해야 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즉 지표 개선과 함께 운영 부담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로컬리티 로드 밸런싱 환경에서는 스케일인 이벤트 시 삭제 순서 부재 때문에 존 스큐 문제를 당근은 겪었습니다. 두 번째로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파드 딜리션 코스트 기능을 활용을 해서 파드가 축소가 될 때 삭제 우선순위를 통제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걸 자동화하는 컨트롤러를 개발을 해서 존 스큐를 새벽 시간과 같은 때에 안정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존 간 균형이 많이 개선이 됐고 운영 비용과 수동 개입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공유드린 방법은 이제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개입을 해서 시스템을 안전적으로 좀 안정성을 높이는 접근이었고, 비슷한 문제를 좀 겪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작은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